자 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숏으로 대응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롱포지션 구축을 시작해야 할 자리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엊그제 이 CPI 발표에 이어서 어제 있었던 이 P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다시 한번 크게 낮아졌어요. 자 이렇게 단기적인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이 하락분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러한 눌림 자리가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한 차례 어디서 지지가 나와줬습니까? 이 하단 FEG 구간이죠. 차트에서 이러한 FEG 구간, 이 비어있는 거래량을 채우기 위해서 가격을 자석처럼 끌어당김과 동시에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FEG의 하단선이 어디죠? 이 78.5K 부분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죽을 자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트의 이 상승 구조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롱 포지션을 받아볼 수 있는 핵심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매매에 있어서 손익비를 따졌을 때 손절의 기대값보다 수익의 기대값이 훨씬 더 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롱 포지션 트라이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구간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 추세의 마지노선은 어딜지 이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어젯밤에 있었던 PPI 발표 이후로 차트에서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멀어졌어요. 자 이 당장 차트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엊그저께 발표했던 이 CPI 또한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방의 움직임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동시에 우리가 이 숏 포지션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 아래쪽까지 눌렸을 때 우리가 롱 포지션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부터 나와준 이 눌림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이 79.5K 부분에 쌓여있던 롱 포지션들의 물량을 전부 다 털어냈어요. 자 우리가 이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자 제가 이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 79.5K 부분 강한 롱 포지션의 물량들이 쌓여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이 눌림 속에서 이러한 물량들을 전부 다 털어냈고, 이 지금 당장 차트에서는 이 82.7K 부분 이 강한 숏 포지션들의 물량들이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장세죠? 자 개미들의 현물 매수로 올린 시장이 아니라 이 기관들과 세력들의 매집 물량으로 인해 나와준 상승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 시장에서 유동성이 쌓여있는 구간들, 이 세력들이 가만히 안 놔두고 간다는 거죠. 이러한 지표 발표라는 명분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숏 물량들을 털어먹고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이러한 유동성을 흡수하러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차트를 다시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단 FEG 구간 이 지지 반응이 나와졌죠. 이러한 FEG 구간 차트에서 어떤 성질을 가졌습니까? 이 차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미처 캔들 사이의 거래량이 다 채워지지 못한 거래량의 공백 구간입니다. 자 결국 이런 FEG 구간은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가격을 자석처럼 끌어당김과 동시에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역시나 이런 자리에서 한 차례 지지 반응이 나와졌고 이러한 매수 주문이 소화되면서 이 매수 오더 블럭까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매수 오더 블럭은 어떤 자리죠? 이 세력들이 대량의 매수 주문을 쌓아놓는 매수 폭탄과도 같은 구간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이 주문이 체결되면서 매수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이런 자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롱 포지션을 실을 수가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저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롱 포지션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스터디방에서도 오늘 오전에 이 관점 공유 드렸었고, 이 명확하게 지지 반응 또한 나아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승 구조를 완벽히 부수지 않았다. 이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계신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 드렸어요. 자 일단 현재는 1차 물량 체결되면서 이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제 진입 자리나 매수 근거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 스터디방 직접 입장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승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고 이 추세 또한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 숏 포지션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이 비트코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봉 차트로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일봉 기준으로 좀 큰 그림에서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2월달에 나와줬던 이 페닉셀 구간에서 60K 바닥을 찍은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저점들을 다시 깨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점들을 올려줬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는 이 고점들을 계속 높여주면서 지금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승 구조 속에서 이러한 양봉들 보이시죠? 이 강한 양봉들, 이거 다 개미들이 만들어낸 양봉입니까? 자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강한 양봉들은 이 기관들과 세력들이 돈으로 만들어낸 상승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관 매집들 왜 나와졌을까요? 자, 이전에 비트코인이 60K대로 횡보하면서 이 현물 개미들은 전부 다 시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심도가 떨어져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은 매집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매집 물량들은 비싼 가격의 개미들한테 또 넘겨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개미들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 올라탈 자리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분을 만들어가면서 미끼를 던지고 이러한 눌린 구간에서 현물 개미들이 탈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 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추세가 이 하락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차트의 구조가 다가 아니죠. 우리는 이 온체인 데이터들 상에서도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이 CPI의 PPI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떨어지고 이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번 주는 유출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6주 동안 어땠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유입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다시 한번 돈을 싸들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관들이 본인 돈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이 현물 개미들이 꼬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물량들을 다시 한번 이 손해보고 던질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개미들이 꼬일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자, 이러한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 차트는 또 어떤가요? 자,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은 전쟁 종식 기대감만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시작해서 연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결국 이러한 나스닥을 따라가는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상승분들 속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나스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핵심으로 봐야 될 건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유사지수입니다. 자, 이러한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이러한 유사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나스닥의 상승분을 따라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는 살아있고 이러한 눌림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롱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지금 차트로 좀 돌아와서 자,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이 롱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자, 말씀드렸던 이 매수 오더 블럭의 이 중단선이자 이 FEG 구간의 하단선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죽을 자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기적인 눌림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전에 이런 자리 나와주면서 1차적으로 진입을 했었고 아직 2차 물량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여기가 FEG 하단선이죠. 자, 결국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우리가 지지 반응과 이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관점 공유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이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스터디방 보시고 이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스터디방 입장 전에 이 구독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채널 성장시키려고 이 영상 제작하고 이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러한 직관적인 진입 관점이나 근거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이러한 지표 발표 이외에도 이 큰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진행 중이고 오늘은 이 암호화폐에서 굉장히 중요한 클래리티 법안 일정까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큰 변동성 또한 크게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손익비를 따졌을 때 지금의 추세에서 이 숏 자리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롱 포지션 시도하면서 이러한 FEG 구간 하단선인 78.5K 부근 이런 자리 죽을 자리로 정해놓고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 또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세와 지지 반응 확인하면서 다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젯밤에 있었던 이 P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명분으로 단기 하락이 발생을 했지만 이 하단 FEG 구간에서 지지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이 의미 있는 거래량과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 오더 블럭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세력들이 매수를 받는 자리죠. 자, 또한 어제 이 하락분에서 이 79.5K 부근에 강한 롱 포지션 물량들을 전부 다 청산시켰어요. 자, 지금 청산매밀선은 위쪽에 이 82.7K 부근 강한 숏 물량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회담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클래리티 관련된 법안이 확정됩니다. 자, 이러한 큼지막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주요 지지 구간에서 이 거래량과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확인하면서 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자리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여전히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물 ETF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유사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나스닥의 상승분을 따라갈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강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눌림자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이나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고정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지표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 또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